자, 이제 문학에 있는 현대시 작품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인데, 일단 개인적인 감정을 푼 자유시이자 서정시에 해당이 되지만 이게 굉장히 좀 풍자적입니다. 특징이 뭐냐?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해서 작가의 의식을 드러냈는데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비판하고 있다? 주제의식에서 드러나는 현대인들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 가벼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 방식을 보니까 이 라디오라고 하는 요 소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인 라디오를 통해서 추상적 관념적 의미, 내적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전체 사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 내용 그리고 김춘수의 작품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년부터 들어가지요. 자, 1년부터. 자, 첫 번째 1년에서는요. 라디오의 단추가 나옵니다. 단추를 누르기 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르기 전은 김춘수의 시에서 본 것처럼 이건 무의미한 사랑, 무의미한 존재죠. 무의미한 존재인 그를 얘기하고 있죠. 자, 단추를 누르기 전에 무의미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첫 번째 일행부터 들어갈까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에서 첫 번째 내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1인칭 시적화자죠. 1인칭 시적화자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단추요. 김춘수에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단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죠.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도 이거는 다른 상대방과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는 소통 또는 사랑의 매개체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단추인데, 이 단추가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니까 우리 뒤에, 이제, 뒤가 아니라 앞이죠. 앞에서 보면 우리 김춘수의 꽃이 있어요. 김춘수의 꽃과 비교했을 때, 김춘수의 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요렇게 좀 써놓게 요게 중요한 거죠.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거기 때문에 꽃을 패러디했다라고 봤을 때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연결된다라는 점이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이렇게 바꿨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단추를 누르는 것, 이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름을 부르는 행위, 단추를 누르는 행위. 자, 그는 다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모칠까요? 여기에서는 아직 의미가 부여되기 전, 의미 없는 존재. 그래서 의미 없는 존재. 서로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관계를 얘기하겠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일단 1차적으로 써놓을 수가 있고요. 그죠? 의미 없는 존재. 다음, 네 번째,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뒤에서, 살펴보고 요거 글을 좀 체크할게. 그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해서 라디오, 일단 네모칸 쳐볼까요? 자, 라디오를 먼저 분석하고 글을 좀 더, 추가 정리를 하죠. 자,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식 이전의 대상과도 같은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인식 이전의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인식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존재죠. 의미, 아무런 관계 형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기 이전의 존재다. 그래서 그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번으로 보면 본질적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인식되지
못한 존재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라디오의 속성을 그대로 그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나지 않았다. 1년 끝. 다음에 2연으로 넘어가시죠. 자, 2연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저기 단추라고 했습니다. 누르기 전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단추를 누르게 되니까 누르게 되니까 뭐가 됐다? 네, 전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파가 된다. 띠릿띠릿 뭐 AM, FM 그 라디오 전파가 전파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문맥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행부터 또 들어갈까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에서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단추를 눌러 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밑줄 치고 별표 칩시다. 자, 단추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네, 단추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부여됐거나 또는 인식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추를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 네, 글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글을 인식하게 됐다. 인식하게 된 거고요. 글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부여함,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의미를 부여한 거야. 뭔가 상호 소통 관계가 형성이 됐나요? 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네, 그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인식을 부여받은 존재 또는 의미를 지닌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전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의미들을 상징적인 소재인 이 전파에다가 담아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인식 이후의 그 무엇이죠? 네, 인식 이후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됐나요? 인식을 했으니까, 네, 의미 있는 존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존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현대인과 관련됐을 때, 네, 인스턴트적이긴 하지만, 네,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네, 현대인들의 가벼운 사랑이긴 하지만, 네, 사랑하는 존재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 연도 마무리. 김추수의 꽃과 어떤 내용의 흐름 방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고 있죠.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받아서 존재론적인 인식을 하는 그런 인식론과 존재론이 복합되어 있는 것보다는 현대인에 대해서 좀 뭔가 풍자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3년으로 넘어가지요. 네, 3년으로 넘어가면 자, 3년에서는 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누가? 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야. 의미 있는 존재가 네, 되고 싶은 시적 화자인 나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네, 직유법이 쓰이고 있죠. 네, 첫 번째 일행에서는 직유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 직유법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한 것, 그리고 같이, 네, 김춘수와 비슷한 구조의 주제의식이 나타나죠.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또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 대상에 대해 네, 인식하게 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의미와 인식, 네, 같은 구조로 좀 해석을 해봤고요.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네, 굳어버린 핏줄기죠. 네, 굳어버린 핏줄기네요. 피가 굳으면 죽게 되죠. 네, 핏줄기.
그 다음에 네, 황량한 가슴이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황량한 가슴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빗줄기 세모, 황량한, 네,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가슴속, 요것도 세모 칩시다. 요것은 뭐를 나타냅니까? 바로 네, 현대인의 네, 쓸쓸한 소외감과 외로움이죠.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독 또는 네, 소외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세 번째, 버튼을 눌러다오라고 얘기했어요. 네, 버튼 네모칸 치고 이 버튼은 앞에 뭐였습니까? 단추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버튼과 같은 것은 네, 단추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버튼 단추 누르기는요. 네, 단추 누르기는 어떠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대상에게 의미 있는 존재, 대상에게 인식이 되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단추 누르기, 버튼 누르기, 버튼 누르기 행위가 어떤 건지, 단추 누르기가 어떤 건지 꼭 알아둡시다.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어떻게 된다고?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파가 되고 싶다. 앞부분에서 전파는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랑을 좀 체크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면면을 보면 가볍고 일회적인 사랑이죠. 간편하면서도 일회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 누가? 현대인들에게 대입해서 보면 가볍고 일회적인 사랑, 인스턴트적인 사랑이죠. 자, 사랑이 되고 싶다는데 그 뒤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전체 가로를 매겨 볼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피상적, 수박 겉핥기죠. 또는 간편한 도구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피상적 또는 편리한 사랑, 편리한 도구적 사랑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자성이 있는 거죠. 풍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식 전과 후가 좀 나뉘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 황폐한 사랑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춘수의 작품을 패러디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춘수의 꽃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